네, 30여일 남긴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첫 TV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당에서는 서로 우리 후보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야 관전평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상파 3사 합계 시청률이 39%를 넘어서 40%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만큼 유권자들이 그동안 목이 말랐었다, 반증이기도 할 텐데, 자, 주제별 그리고 자유토론 합해서 120분간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정치권 평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 후보가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와 안보 분야에서도 정말 그 인식 수준이 한심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리백에 대한 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가 알리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검찰총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는 다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는 나왔고, 그리고 안보 토론이나 이런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후보가 굉장히 전문가들과 학습을 많이 해서 뭐 전문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토론은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아침까지도 각 당의 장외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누가 유능한 리더인지 여실히 보여준 토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기세 싸움에서 검찰총장의 힘을 보여줬다. 단연 우리 후보가 1등이다. 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네거티브 대선을 정책 비전 경쟁으로 바꿨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자, 국민의당 반응도 재밌는데요. 진흙탕 토론회 속에서 안철수만이 연꽃 같은 존재로 부각했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각 당의 평가를 들어보면 모두 우리 후보가 1등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자, 두 분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상대 후보의 잘한 점과 잘 못한 점 한 가지씩 좀 꼽아주실까요? 일단 그 각 당의 토론 자평은 이런데 네. 이제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다들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1등 했다고 하니까 조금 눈꼴시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예. 뭐 너무 내가 잘한 부분보다는 내가 못한 부분, 상대방이 잘한 예. 부분도 좀 많이 성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제 네.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질문 중에 김건희 씨 녹취록을 인용하면서 그 안희정 지사 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본인 의견이냐, 피해자인 김지은 씨한테 사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뭐 많이 망설이지 않고 사과한다.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뭐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토론이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토론이고 또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실 정도로 귀한 토론 시간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 2만 명이 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고 예. 국민들이 많이 우울감에 빠져 계신 이런 상황에서 민생이나 경제, 우리 뭐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윤석열 후보가 주제 토론이나 자유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할애했던 그런 예. 모습들은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한 점은 긍정적이고 너무 네. 대장동 의혹만 얘기한 것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박수영 의원의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후보는 아마 토론 잘 못한다고 그동안에 얘기됐었는데 네. 그 우려는 불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됐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예. 부분들은 상당히 태도가 크게 변화를 했고 네.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장점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예.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토론의 달인이라고 본인이 토론을 계속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잘 모를 정도로 토론에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은
허상이었다는 이런 느낌을 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상대 후보의 장단점, 어제 토론에서 잘한 점, 못한 점 한 가지씩을 좀 꼽아 주셨고요. 네, 받아들이고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어제 가장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던 건 역시 대장동 공방이었습니다. 토론 현장의 발언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대선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응? 왜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이소영 의원님, 어제 윤석열 후보는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몰아준 대장동 설계를 이재명 후보가 했냐, 이 공세를 펼쳤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익을 본 것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다,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거 저희 대담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한 내용이거든요. 또 도돌이표 공방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도. 그러니까 9월에 처음 나와서 이제 5개월이 된 주제죠. 네. 그리고 10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기 전에 국정감사에 2번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감사 2번을 수감하면서 질의응답한 시간만 합쳐도 15시간 가까워요. 예.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을 하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한 질문들도 대부분 10월 그 국정감사에서 다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답변이 다 돼 있고 그 답변들을 국민들도 다 알고 윤석열 후보도 알고. 근데 그것을 굳이 정말 저 아까운 부동산 정책 시간에 저 질문을 주로 하셨는데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주제가 부동산 정책인데요, 지금. 네. 정말 중요한 현안도 많고 우리 청년들의 자가주거 비율을 어떻게 높일지 뭐 이런 것들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대장동을 뭐 누가 설계했습니까? 무슨 책임 있습니까? 이 얘기로 허비했다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를 흠집낼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는 경제나 민생에 대한 비전이 없이 나는 대장동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예. 자, 이게 부동산 주제에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제 대장동 질문으로 들어간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왔던 거 이외에 어떤 새로운 다른 의혹이 나온 건 아니었고요. 자, 지금 수사도 재판도 크게 진척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대선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이슈가 앞으로 대선 정부에 어느 정도 파장이 더 있을까요? 저는 뭐 여전히 이게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거거든요. 이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검찰이 도대체 뭘 수사를 했느냐. 국감에 2번 답변하신 건 맞지만 그때 답변도 지금보다 더 안 하셨어요. 뭐 제대로 답변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거를 없앴는데 알고 없앴느냐, 모르고 없앴느냐. 알고 없앴으면 공범이고 모르고 없앴으면 무능한 거라는 질문을 심상정 의원도 하셨고 윤 후보님도 하셨는데, 그게 대해서 여전히 또 답을 잘 안 하셨는데 네. 국감보다 더 나간 거죠. 국감 때는 뭐 자기는 설계만 했고 부하 직원들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TV 토론에서는 다시 또 답변을 피하면서 우리 미래를 얘기해야지 이거 자꾸 얘기가 되겠느냐는 식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알았다, 몰랐다 이것만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될 일을 자꾸 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뭐 너무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뭐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거냐라는 거에 질문에 있어서도 민간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일정한 이익을 확정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 공공이익 환수에 대한 설계를 한 것은 맞다. 근데 다만 그 곽상도 의원 같은 사람이 50억을 가져가도록 설계한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또 도돌이표 같은 이 15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한 내용을 어제 이 귀한 시간에
이걸 다시 반복했다는 네.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귀한 시간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확한 예.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어제도 안 하셨어요.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회피하고 계신 겁니다. 예. 국민들이 이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답변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그게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줄 의향이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이제 법정 토론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론을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대장동 공세 외에 낯선 단어들도 토론에서 많이 네. 등장을 했습니다. 누리꾼 검색어로 본 키워드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어제 4자 토론 120분 동안 많은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토론회가 끝난 뒤에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검색어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가장 많이 관련 검색어로 등장한 건 바로 알리백이었습니다. 이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네, 알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소주이지백은 알아도 알리백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부터 터미네이터 명대사죠. 알비백을 말하는 줄 알았다는 반응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관련 검색어는 어떤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공세 때문인지 알리백에 이어 EU 텍소노미 등의 어려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노동이사제 관련 발언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건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노동이사제라는 거는 노조가 그냥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럼 대개가 이제 변호사들이 하게 되는데 보고는 물론 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만약에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전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 갑자기 분위기 장악 퀴즈라며 감상평을 남기는 누리꾼들도 등장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는 안철수 후보도 한 몫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예. 62.6점입니다, 사실. 네, 안 후보 검색어에는 청약 만점 등이 등장했고 특유의 말투 때문에 안철수 후보 말투도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상정 후보 관련 키워드 역시 안희정 전 지사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 후보마다 다양한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네, 자 이소영 의원님, 어제 아마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알리백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거를 리백이라고 읽는 게 맞느냐, 알리백이라고 읽는 게 맞느냐 조금 전까지 논의를 했는데 둘 다 표현을 혼용해서 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들어왔는데 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들어보셨지만 대선 후보가 이 개념을 모르는 건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국가 지도자는 이 정도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용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죠. 저도 모르는 전문 용어는 새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용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보다 저는 용어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 뭔지 잘 모른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축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리백을 왜 모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럼 수출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기업의 하면은 앞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아리백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뭐 전부 아는 단어는 네. 아니죠. 근데 다만 산업 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나 또는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이제 당연히 아는 용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필요한 전력 100%를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수용하다 이런 캠페인. 네, 근데 이게 그런 왜 거죠. 중요하냐면 사실 몇 년 전부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 뭐 코카콜라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기업 활동에 쓰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만 100%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재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한테 밸류체인 전체에 그거를 강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예로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삼성전자한테도 당신들 재생에너지 100% 해라라고 예.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외 사업장에는 지금 재생에너지 100%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그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수년 동안 수차 요청해서 그 제도가 이제 얼마 전에 생겨서 네. 국내 기업들도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가 수출 의존도 굉장히 높고 예. 무역 의존도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굉장히 무역 의존적인 국가인데 네. 이런 무역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의 네네.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모두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압박 그리고 어떤 통상에서의 예. 굉장히 장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그거 그냥 불가능해 이렇게 일축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글쎄요, 뭐 사드나 이런 부분, 대장동 이런 예. 거에는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무역과 수출과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준비 부족, 인식 부족 그리고 오해가 네.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 이런 면모가 좀 드러났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용어가 아니라 이제 경제의 문제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RE100 이거 말고도 EU 텍소노미 비롯해서 뭐 낯설거나 어려운 단어들 꽤 나왔고요. 수치 질문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장학 퀴즈성 질문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디테일에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와서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TV 토론,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라는 게 네.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한테 그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용어를 끄집어내서 그냥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걸 굳이 R200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저도 들을 때는 R200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새로운 무기 체계의 R200을 말하는 게 아니고 R200인데 그게 산자부에서는 사실은 리백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혼돈을 할 정도였는데 마치 중학교 들어가서 그 영어를 처음 배운 학생들이 나는 이 단어 아는데 너는 이 단어 모르지 이렇게 자랑하는 것 정도의 수준 참 네. 유치한 수준의 토론을 벌였다. 처음부터 그냥 재생에너지 100%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것을 굳이 어려운 단어를 EU 텍소노미라든지 뭐 원래는 RE100거든요. 그걸 네. 또 굳이 RE100이라고까지 엉터리 얘기를 하시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자꾸 하시는 거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엉터리 용어 아니고요. 제가 산자위원인데 산자부에서도 아리백이라고 쓰고 있고 예.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산업계와 기업에서 쓰고 있는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도 SK, LG, 물론이죠. 많은 한화
많은 그룹들이 지금 아리백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산자부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까지. 위백이라고 쓰고 그래서 있어요. 이거를 예.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지나가다가 주워들은 단어를 썼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그건 곤란하다고 아니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되잖아요. 네.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굳이 뭐 어려운 영어를 써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하실 필요 없는 아리백이라고 거죠. 하는 용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게 저도 쟁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근데 예. 다만 에너지 정책, 특히 뭐 원전을 되살리고 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윤 후보가 벌써 본인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재생에너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전제도 모르시고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리백, 리백, 이 재생에너지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법정 토론만 해도 3회가 남아 있는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한 가지 좀 보실까요? 12월 말에 조사한 것과 2월 2일에서 3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2.9%에서 40%, 윤석열 후보가 37.8에서 45%, 심상정 후보가 3.3에서 2.7, 안철수 후보가 4.4에서 6.9%. 자, 이렇게 지금 지지율 변동이 있는 상황인데, 자, 여전히 그 5.7% 포인트 양강 후보 격차는 이렇게 나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 이게 한 60% 정도 되는데 예.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합쳐도 60%가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한 10% 정도가 중도층에 있다. 그런데 예. 어제 토론을 보면서 그동안 조금 토론을 못하지 않을까 했던 불안해했던 우리 윤석열 후보 토론을 잘하시는 바람에 예.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조사로 넘어가게 되면 중도층에 있는 표들이 결집을 할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도층 표가 토론회 윤석열 후보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소영 의원님 전망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섣부르게 전망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그 어제 TV 토론 결과는 다양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첫 번째 TV 토론이었고 굉장히 내 후보가 사실 충분한 토론을 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더 갈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정책과 이런 토론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앞으로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시는 시간이 아직도 30일 넘게 남았다.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많은 관심을 모았던 배우자 리스크가 여기서 언급이 될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어제 양강 후보 모두 가진 악재인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방이 없었던 이런 모습도 토론에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뭐 장외 공세는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대리 처방 논란이 법적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입니다. 감사하는 척 시험만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공금횡령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라고 하면서 성남판 김영란법 운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감사 시효로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엄격한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셀프 아웃을 선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원희룡 본부장이 이게 8개월치 중에 고작 3일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얘기를 했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뭐 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기 제보한 분이 사실 7급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할 때 비서관이었던 분이 녹취록을 880개를 제공을 했습니다. 880개요. 네, 네. 녹음한 것이 무려 880개인데 그중에 지금 몇 개만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뭐 박수영 의원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물론 들어봤죠. 예. 예.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났고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명백하고 아주 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뭐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죠. 예. 뭐 소고기를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로 사 먹는다든지 초밥을 사 먹는다 이건 완전히 뭐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자료가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녹취가 나오겠지만 텔레그램에 녹취에 사진에 뭐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점점 더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나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입니까?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직 방송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더 봐서 이 부분은 쟁점이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죠? 그거는 제가 월요일 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지금 880개 그 파일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고개를 숙여서 조금 전에 보셨지만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과잉 의전이 아니라 이게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제 어떻게 고발하신 걸로 어제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부적절한 행위,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아무리 선대위 대변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둔하면 안 되겠죠. 그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사과뿐만 아니라 뭐 수사든 조사든 감사든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겠죠. 책임엔 당연히 법적 책임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예컨대 김혜경 씨가 어떤 직접 지시를 했는지 또는 그 5급 사무관인가요? 그 배모 씨가 과잉 충성을 해서 이제 빚어진 해프닝인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설사 과잉 충성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분 배모 씨와 A 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뭐 갑질이든 부적절한 어떤 지시를 했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살피지 못한 책임이라는 거는 있는 것인 것이죠. 이게 이제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죄 의료법 위반 등 한 5개 혐의로 지금 고발했는데 법률적으로 변호사시니까요.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배모 씨라고 하는 5급 그 경기도 직원이 같이 일하는 7급 직원에게 이제 했던 말, 지시,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 것인데 그거 이상의 김혜경 씨가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뭐 이재명 후보가 그걸 알았다거나 이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이랬든 저랬든 간에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던 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조금은 난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본인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면 바로 즉각적인 해명이 가능하고 또 뭐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이 배모 씨라고 하는 그 경기도의 직원 물론 뭐 오래 알았고 뭐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지시와 행동과 말에 대한 사실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충실한 사실관계 설명과 사과를 하는 거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한테 맡겼다고 지금 아까 방송에 봤는데 그 경기도 감사관이 제가 부지사를 하던 시절에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계실 때는 전부 감사원으로부터 파견받았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근데 이재명 지사 오셔서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관을 돌려보내고 민변 출신의 변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해놨거든요.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한테 셀프 감사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역시 저희가 고발해놨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히 수사해야 되고 저는 오늘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걸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정식 사건으로 형사 사건 입건이 됐을 거고요. 수사가 진행될 거라서. 그럼요. 그거에 예.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든 수사든 조사든 필요한 것들은 다 해야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 과잉 의전 전에는 또 김건희 씨 이력이나 녹취록도 이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배우자 리스크 앞으로 남은 대선 전국에 어느 정도 파장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